당이란 이름이 불어댔어요. 잠깐 쉬어가는 의미에서. 심각해질 건 없고 이거 제가 의제 뽑지 말라고 했잖아요. 시간을 채우려고요. 알겠어요. 예. 확실히 그건 있는 것 같아요. 선관위 요즘 선관위 잘해요. 선관위가 또 우리가 또 박근혜 때는 엄청 그 비판의 대상이었지 않습니까? 하나만 알려드릴까요? 지금 비례대표 총선 비례대표 투표지 분류 못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수개표 시작합니다. 너무 길어가지고 뭐 그렇다 치고 어쨌건 안철수 신당이라고 이름이 붙어 있으면은 국민의 민의를 왜곡할 가능성이 있다. 번호가 몇 번이든 간에 가장 눈에 띄는 안철수란 이름 때문에 뭐 그런 이유로 안철수 신당 명칭을 불허했고요. 하나 더는 예전 같으면은 김종인 비대위원장 때 민주당 그랬죠. 칸막이 공천이라 그래가지고 1번부터 5번까지는 레벨이 다른 거야. 거기서 따로 움직이는 거였는데 근데 여기는 어떤 그 민주적 절차가 없었죠. 그냥 공관위에서 자기들끼리 뭐 짬짬이 해가지고 1번 내리꽂고 그때 김종인도 그런 식이었잖아요. 지금은 비례대표 후보는 마음대로 못 정하고 선거인단의 투표를 거쳐야만 인정해 주겠다는 거야. 이거 굉장히 진화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맞죠. 민주적 절차를 거쳐야 된다. 아주 진화하고 있는 거죠. 이게. 근데요, 네. 이게 얼마나 여러분 그냥 이게 안철수 당 이 네이밍에서 그냥 우리 국민들 그냥 넘어가더라고요.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머릿속에 비워보세요. 전 세계에서 개인의 이름으로 당이 있는 나라가 있나요? 없어요. 이거는 굉장히 있잖아요. 상식적인 거거든요. 굉장히 상식적. 민주적인 당은 공당이거든요. 국가의 1인당 국회의원 1인당 70억 이상의 보조금을 받아가면서 운영되는 공당이에요. 당연히 민주적인 의사결정체란 말입니다. 그런데 개인의 이름으로 당을 만들려고 했다는 게 참모들은 그 충성심에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걸 결제 과정에서 싸대기를 때렸어야지 안철수가 정상적인 사람이라 이 새끼 너 민주주의 사는 새끼야? 이렇게 때렸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개념이 없다는 거야. 내 얘기는 가장 기본적인 초등학생도 알 수 있는 민주주의라면 사당화되지 않는다는 것. 하물며 중국과 같은 이상한 나라들도 개인의 당을 만들지 못하게 만드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아시아 국가에서 가장 민주주의가 발달됐던 대한민국에서 새로운 정치를 하겠다는 새끼가 당명을 안철수 신당이라고 하는 건 이건 우리를 정말 아직도 개돼지로 보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그게 이제 무식한 거지. 안철수가 민주적 절차를 굉장히 번거로워하고 그러니까 민주적 절차가 오히려 이제 방해가 된다고 생각하는 그러니까 스타일이죠. 독재지 그게. 그리고 기업 운영한 사람은 유아독전적 사고죠. 유아독전적 사고 그대로 가지고 있다는 아니 그래서 천박하죠. 선관위가 세 가지 이유 때문에 불허한 것 같아요. 그 세 가지가 첫 번째가 당명을 그렇게 만들면 비민주성이 된다. 그러니까 당내 민주화가 저해된다. 그리고 그렇지. 두 번째는 사전 선거 운동이 가능하다. 왜냐면 안철수 신당 외치고 다니면 그게 결국은 운동이거든요. 운동이니까. 그다음에 세 번째는 그 선거 상황에서 이게 안철수를 찍는 건지 그 다른 후보자를 찍는 건지, 그러니까 정당의 자기는 출마도 하지도 않는데. 네, 그래서 그 혼동을 방지해야 된다. 이 세 가지 이유로, 그러니까 합리적 근거 세 가지를 제시함으로써 그럼요. 불허했습니다. 근데 지금 그쪽의 반응은 그거잖아. 헌법과 무관한 과도한 해석으로 정당 설립의 자유를 침해. 아이고. 아니 진짜 사례가 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없거든요. 전 세계에 있어요. 난 지금 사례가? 불안해 죽겠어. 음. 혹시 우리 그 새날 로고 보고 새날당 같은 이름 지어버리지 않을까? 신비당 이렇게. 이름 멋있다. 아니 실은 이름이 멋있잖아. 새날당. 새날. 새로운 정치나 새날이나 비슷한 거잖아요. 새날당 할까봐 두려워 죽겠다고 하죠. 아니 저희 어릴 때는 그럼 우리가 안철수가 묻어버리는 거잖아. 저희 어릴 때는 좋은 정당 있었습니다. 가면 빵 주는 고려당이라고 그런 정당이 잠깐만 있었어요. 이 마이크 진짜 끈다. 자 안철수 신당은 그냥 해프닝으로 넘어가는 것 같고요. 죄송해요. 선관위가 그 나름대로는 그 역할들을 나름대로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 그 비례 자유한국당 이것도 마찬가지고. 근데 잘못하는 게 하나 있어. 초중고 모의선거 불허한 거 있잖아요. 나는 이거는 좀 이상하게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얘네들 어렸을 때 지금 더 많이 하고 있더만. 얘네들 투표해요 평상시 때도. 누구를 그 학생회장 뽑거나 이럴 때 똑같이. 투표를 하더라고. 근데 그 모의선거를 불허하는 이유가 왜냐하면 내가 이 이야기는 신비 형하고 좀 관련이 있는데 신비 형이 주구장창 외쳤던 것 중에 하나가 중고등학교 때 노조 만드는 것도 배워야 되고요. 네. 노동의 개념도 배워야 되고요. 그래서 선진국형으로 가려면 그런 거야.
투표하는 거 투표권이 생겼으면 서울시 교육청은 이제 야심차게 모의 투표, 그러니까 18세 만은 18세 된 친구들한테 모의 투표 할 그걸 하겠다라고 했는데 모의 투표하지 마. 그러면서도 사전 교육은 해야 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다고. 그러니까 근데 결과 발표를 그러니까 개표를 해서 뭐 어떤 결과 발표를 하지 않는다고 그러는데 그것까지도 이제 못하게 하니까 어떻게 보면은 선관위가 아직까지도 많이 좋아졌지만은 정치권의 눈치를 보고 정치권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올 것인가 이런 거를 이제 미리 그치. 이제 그 논란이 보고 되는 게 판단 싫은 놀라야 거죠. 되는 게 싫은 거죠. 그러니까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원들도 저는 불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원들이 9명으로 돼 있을 건데 대법관에 상당한 사람들입니다. 대법관이 3명이고 상당한 지위를 가진 자들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관료성이 있다는 건데 어렸을 때 민주주의 투표 방식을 배우는 건 당연한 기본 권리예요. 초등학생들의 권리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노동자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 노동의 가치를 자본주의로 환산하는 방식을 배우는 것도 또는 그 내 노동의 가치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교섭하는 방식을 유럽과 북미에서는 다 기본적으로 배우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는 아직도 없어요. 아무리 문재인 대통령이 돼도 이런 게 정규 과정이 편입이 안 되는 어렵지 이유가 진짜. 한나라당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투표를 해봐야 투표율이 높이고 아니 솔직히 말하면요. 그 아테네의 가장 큰 문제가 뭐였죠? 젊은이들의 투표 무관심이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선동하다가 사실은 소크라테스가 사약을 먹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나 지금이나 민주주의의 최대 적은 무관심이에요. 그놈이 그놈이더라. 이거잖아. 그거를 깨우치기 위해서는 어렸을 때부터도 투표하는 방식인데 저희 아들이요. 초등학교 4년간인가 반장을 했을 거거든요. 근데 그때 반장이요. 국회의원 선거보다 더 치열합니다. 그냥 표 계산까지 다 해야 돼요. 그래서 투표도 국회하고 똑같이 해요. 발언 5분 하고 무슨 뭐 이렇게 이의 제기하고 토론할 때 똑같은데 아직 중앙선관위가 초등학생 수준을 너무 우습게 하는 거야. 이거 아무 문제 안 됩니다. 그러니까 뭐 이제 그런 아주 민주 시민으로서의 기본적 소양에 대해서 근데 아까 말한 논란이 되는 게 싫은 게 자유한국당 쪽이거든요. 그러니까 학생들을 무슨 정치 도구로 활용한다 그러는데 가르쳐야지. 정치적이어야 돼 학생들이 아, 가장. 가르쳐야지. 그거는 자신들이 불리할 거라고 생각하는 맞아, 예단하고 그거예요. 이런 거. 그러니까 그 꼰대란 소리를 듣고 그런 애들한테 학생들은 인기가 없는 왜 거예요. 그러냐면 통계가 젊을수록 진보적 성향을 보인다고 나와 있어요. 사회적 연구 논문에 의하면. 그래서 젊을수록 진보 민주 쪽에 투표가 많고 나이를 먹을수록 보수 측이 높인다는 그 과학 연구 때문에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시고요.